안녕하십니까. 공산운동권 종식을 위한 사상 스펙트럼 연구 주체사상파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중심주의, 주체중심주의에 대한 철학적, 학술적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철학적, 학술적, 그러니까 좀 겁을 벌써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대목은 제가 6번째 시간에 배치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 중심, 주체 사상 이런 걸 비판할 때 가장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술계라든지 철학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 오늘 시간에 하는 대목이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지성계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주체사상을 반박하고 또 반성하려면 반드시 이 대목을 거쳐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먼저 인간중심주의, 저걸 인간중심이 아니라 주의를 붙이고 또 주체사상이 아니라 주체중심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즘에 해당하는 주체중심주의라고 붙이면 저 용어는 소위 후기 근대 철학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상 조류에서 굉장히 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인간중심주의, 주체중심주의 그러면서 기존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의 사상의 흐름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러한 큰 용어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주체사상과도 또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이라는 것과도 무관할 수가 없겠죠. 용어상 상당히 통하는 부분도 있죠, 벌써. 자, 그 부분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부터 봐보죠. 제가 첫 번째 소개드릴 사상가는 하이데거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사상가죠, 하이데거. 하이데거의 말인데요. 벌써 제목 자체가 휴머니즘에 관하여예요. 휴머니즘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인간주의 아닙니까? 그게 인본주의로 옮기든, 자, 인문주의로 옮기든, 어쨌든 인간과 관계되는 거죠. 자, 그 휴머니즘에 관해서 쓴 책이고, 그 다음 거기에 대목에 정면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보죠. 자, 하이데거 보통 존재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존재사적으로 확고한 것은 그러면서 세계사의 한 기초적 경험이 공산주의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그것이 자기의 존재론, 존재사 이거와 또 우리가 세계사라고 부르는 것에서 굉장히 기초적인 경험으로서 큰 조류로서 하나의 뚜렷한 경향으로서 공산주의, 주체사상도 공산주의죠.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자, 그 다음 보면요. 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본질에 따르는 고향상실. 하이데거의 굉장히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고향상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인간 존재가 처해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근원적인 고향을 상실한 모습. 그래서 던져져 있는 존재란 말이 유명하죠. 피투섬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은 항상 존재의 본질을 갈망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존재라는, 이 하이데거가 고유한 용어예요. 존재. 그래서 그 존재라는 용어로 서양 철학사 전반을 굉장히 관통하죠. 그런데 이 인간이 그 다음에 줄친데를 제가 보시면은 국민주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여기에 하이데거가 주목합니다. 자, 국민주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는 인간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그거는 주관주의다, 주체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내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서양에서. 국민주의 혹은 민족주의라는 이 조류와 현상은 하이데거가 볼 때 인간주의고 그것은 휴머니즘의 연장 혹은 휴머니즘 그 자체고 그리고 주관주의다. 당연히 객관주의 아니겠죠?
민족이란 것도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주의, 주관주의 통하죠. 그래서 국민주의라는 것이 인간주의고 주관주의다. 여기까지는 좀 더 쉽게 이해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국제주의에 의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된다. 자, 이게 하이데거다운, 대가다운 이런 통찰이 나옵니다. 즉 인터내셔널리즘을 하면 그러면 마치 국민주의와 대립하는 것 같은데 내셔널리즘과 하이데거가 볼 때 어떠냐면 단순한 이런 인터내셔널리즘, 국제주의, 인터내셔널가 이런 것처럼 공산주의, 국제주의로 유명하죠. 세계 공산화, 뭐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그런데 그런 국제주의가 국민주의의 인간주의와 주관주의 요소를 극복한 거냐? 아니다. 오히려 인간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확대한 거다. 주관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확대한 거다. 마치 내셔널리즘적인 경향을 양적으로나 지평으로 확대해버린 것이 소위 공산주의에서 흔히 발현되었던 국제주의다. 이렇게 통찰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개인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개인주의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근대 현상으로 나오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뭐를 보냐면 개인주의 다음에 단체주의가 나타나요. 저 단체주의라는 것이 그 조합주의를 거쳐서 파시즘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전체주의로 연결되는 조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주의를 넘어서겠다고 단체주의가 나오는데 그렇다 해도 마치 국민주의, 국제주의처럼 단체주의가 어떻다고요? 단체주의란 것은 전체에 있어서의 인간의 주관성이다. 마치 개인주의에서 인간의 주관성이 강조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단체주의라 해도 그 주관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의 측면 그건 여전히 본질적으로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무제한한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 이렇게 통찰합니다. 즉 개인주의보다 오히려 전체주의 실제로 나치즘, 파시즘을 보세요. 더욱 한계가 없어지고 더욱 자기 주장을 고집했어요. 그걸 통찰한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쓴 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근대의 개인주의를 지적하고 극복한다면서 나타난 단체주의, 전체주의가 오히려 개인주의에 있었던 인간의 주관성, 자기 주장을 더 무제한하게 고집하더라. 그리고 국민주의의 본질은 인간주의고 여전히 주관주의인데 국제주의가 그걸 부정하기는커녕 그걸 확대한 데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보면 사람 중심, 주체사상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인치를 마구 도입하게 됩니다. 법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따라서 사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자의성이 횡행하게 됩니다. 변덕스럽게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결정 내리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자의성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회가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힘센 자가 지배하게 됩니다. 힘센 자의 뜻이 지배하게 되고 힘센 자가 만능이 돼요. 힘이 만능이 되는 사회가 도래합니다. 북한 같으면 김정은이 만능이고 보위부 같은 데가 힘있고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야 뭐라도 되고 이런 식의 사회가 도래하는 거죠. 뭐가 파괴되죠? 추상적인 원칙이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교하고 복잡한 문명적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성을 해보죠. 서구의 유물론은 반기독교적 흐름 속에서 출현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의 자리에 인류 전체의 유적 존재를 놓는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 이런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유적 존재를 강조하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 이런 측면을 깡그리 무시하잖아요. 오히려 막 그 기계적인 유물론이라는 말처럼 마치 인간이 그런 거대한 물질의 그런 속성을 가진 물질의 부분처럼 객관화되면 되었지 주관이 강조되는 주관이 객관을 압도해버리는 현상은 나타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술, 낭만주의 이런 데 나타나고요. 그리고 뭐 혁명적 낭만주의 이런 식으로 열정으로서 나타나지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덜 나타납니다. 워낙 객관적인 것을 강조하는 흐름이 커요.
우리 동아시아에는 이런 서양처럼 객관적인 존재를 강조하는 측면이 덜해요. 그런데 더구나 원래부터 객관적 그 존재 측면이 경시되던 그런 동아시아에 인간, 주체가 강조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객관적 측면이 무시,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법칙성이라든지 시장 원리 같은 것이 더 쉽게 무시,파괴됩니다. 법적 측면도 더욱 쉽게 무시,파괴되고요. 따라서 북한 김씨 3대와 같은 극단적인 인치, 그리고 절대 수령, 절대 당, 이런 것들이 도래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인 맥락, 문화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이데거의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형이상학 입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 사람들을 소개하면서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 전체로서 있는 것 그대로, 이걸 이제 관념화해요. 자, 그 전체로서 있는 것 그대로. 그래서 그걸 이렇게 관념화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객관 존재죠. 그 전체로서 있는 것 그대로. 이걸 피지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뭐랑 통하죠? 물리학이라고 오늘날 부르는 피직스랑 통하는 거죠. 피지스에 대한 학문이 피직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어원이 되는 피지스는 물리현상, 물리라는 건 뭐예요? 전체로서 있는 것 그대로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에서 학문의 바탕으로 메타피직스보다 먼저 오는 거죠. 형이상학보다 먼저 오는. 자, 그런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서양보다 이 전통이 약한 데서, 더구나 약한 객관 존재에 대한 강조가 약한데 거기다가 인간 주체를 강조하니까 절대 수령으로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양에서는 워낙 객관 강조가 크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서도 객관성을 밀어붙이는 게 더욱 후대에 가면 세집니다.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특히 그랬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알티세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미행에서의 주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적 담론은 주체 없는 담론이라고 그래요. 주체 사상이 과학적이라는 말과는 완전히 상극이죠. 주체 사상은 과학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과학적 막시즘을 이제 표방하고 뭐 이렇게 대표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봤어요? 과학 담론이라는 것은 주체가 없는 담론이다. 그래야 객관 담론이기 때문에 주체를 최대한 배제하는 담론이기 때문에 그게 과학 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주체 사상이 얼마나 이런 좀 서양 그 학문 참고하고 이렇게 봤을 때 외진 위치에 있는 그 조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위치라도 알아야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외진 곳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지금 자기들의 바탕으로 삼았는가를 알아야 그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들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마치 지금 문정부가 너무나 국제적으로 볼 때 왜 이런 행동을 하나 싶게 국제적 교양 부족, 마치 국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게 국가적인 어떤 재해에 가까운 걸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사상을 마치 엄청난 사상처럼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한때 취급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 충분히 경계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픈된 세상에서 그게 저렇게 외진 곳에 있다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르크스 자체로 가보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명한 포에르바하에 관한 태제라는 게 있죠. 이건 황장엽 씨도 곧잘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으로 유명하고, 그 태제에서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이죠. 사회적 관계의 총체. 사회적 워낙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말도 그렇게 나왔는지, 사회적이라는 말을 마르크스는 참 강조하는데 마르크시스트 치고 사회적이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 의식하고 사회적 존재 의식하고 구분해야 된다고 또 황장엽 씨 굉장히 강조하는데, 마르크스적인 그 맥락은 사회적 존재의 의식, 사회적 관계의 총체, 여기에 가까운 거죠. 그냥 사회적 의식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것을 마르크스는 또한 실천적이다, 이렇게 이걸 강조합니다. 실천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 유물론이 인류 사회에 어떤 바탕을 둔다. 그래서 유적 존재, 입지점을 거기에 둔다. 이것이 그 어떤 기독교에 대한 뒤집는 어떤 맥락, 그 소위 뭐 헤겔 좌파, 포에르바하 이런 맥락에 있다는 지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갈수록 저 유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후대에도 성찰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사회적이다, 실천적이다 이런 대목도 아주 키워드로 후대의 막시스트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과연 인간 중심,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부한 의미를 지닐까? 물론 황장엽 씨도 그 사회적 많이 강조하고 사회적 관계 강조합니다. 실천성도 강조하고 또 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저기 변화시키는 데 있다. 저 철학의 의의도 강조하고 유적 존재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후에 이제 루카치라는 사람을 대비해 볼 텐데요. 황장엽 씨가 서구 막시스트들의 한 거봉이라고 할 수 있는 루카치의 논의와 비교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수십 년간 고집을 가지고 루카치의 책을 번역하고 연구한 연구자가 루카치 만년의 저작이에요. 거의 마지막 저작에 가까운 사회적 존재의 존재론. 그걸 또 서론을 길게 썼어요. 거기 존재론을 위한 프롤레고메나, 서언이라는 것에 가까운 용어입니다. 그 책을 번역했는데 서론, 서언만 해도 2권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소개하는 그 앞부분에 루카치의 만년을 기록한 대목에 아주 우리가 좀 되새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기에 막시즘으로 이제 되어서 막시스트가 되어서 만년에 죽기까지 막시스트로 이제 죽었던 사람입니다. 소련도 갔고 헝가리 출신인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임종순간입니다. 자, 보시죠. 갑자기 그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나는 모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었다. 그것을 아직 모르겠다고 그는 대답했다. 자, 임종 직전에 제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자, 루카치가 말한 저 말은 뜻이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모르겠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2번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유적 존재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인류의 진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뭐가 중요한 건지는 알겠는데 그것의 상세한 내용을 내가 모르겠다. 그런 뜻도 되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설마 이 대스승이 2번째 의미로 모를 거지 뭐가 중요한지 주제 자체는 알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대가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루카치가 그 질문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 핵심을 글쎄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아직 모르겠다 내가.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소개드린 황장엽 씨의 자서전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역사의 보편적이고 마지막 답을 자기가 보았고 소유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큼 그 마지막 답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 나는 죽어도 좋고 또 그걸 위해 죽어도 좋을 그런 사람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고 그 사람들도 그걸 위해 죽어도 좋고, 왜냐하면 그건 역사의 마지막 진리, 역사의 진짜 진리, 그걸 내가 찾은 거니까. 이런 태도가 바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루카치는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의 뭐 대가 공산주의 사상가예요. 서양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꼽히는 사람인데 평생을 공산주의자로 살고 마지막에 임종 전에 가장 중요한 주제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자, 이 2가지의 대비.
저는 황장엽 씨 자신이 북한에서 계급주의를 극복하고 그 폐쇄된 사회에서 그만큼 오는데도 혼신의 힘을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노력에 대해서 정말 경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장엽 씨를 내세우고 황장엽 씨를 추종한다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보수 정치권을 얼쩡거리고 하는 사람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열린 사회에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었고 훌륭한 선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폐쇄적이고 닫힌 체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줄도 모르고 비판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것을 국사라고 떠받들고 그런 내용을 그걸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걸로 우리 사회를 바꾸겠다고 망상을 품고 실제로 망상을 실천에 옮기고 그 위험한 것으로 탄핵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도 주도권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위험한 자세로 북한을 접수하겠다고 하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를 그 사상으로 만들겠다고 망상을 품고 이젠 우리 사회가 명백한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뒤를 보시죠. 그래서 루카치는 이어서 이렇게 봅니다. 인류 역사는 결국 고차적인 통합 형식들이 승리해왔다. 루카치는 성숙된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루카치가 살았던 헝가리는 그 옛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영미보다는 그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이 사람은 실제 산 건 아니죠. 사회를. 그리고 사회주의로의 변경은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길은 자기는 운명처럼 그걸 택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내에서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헝가리 자유화 운동 같은 걸 바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차적 통합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스탈린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이었죠. 자, 이런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역사가 고차적인 통합 형식으로 나아가고 그게 인간의 인류로서의 성질을 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들이 발전하면서 나아가는 세계가 오히려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열려있죠. 자유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만일에 뭐 여러 가지 방만하고 오만하고 모든 것들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부패하고 타락한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건 장담할 수 없고 전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까지 다 팽개칠 만큼 썩지 않았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70년의 역사는 그 이전의 역사보다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발전시켜서 북한이라는 고난에 지금 빠져있는 땅을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자,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루카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을 대답하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역사가 제기한 물음에 대답하는 존재. 자기가 마음대로 물음을 던질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은 묻는 존재이고 경탄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큰 흐름, 중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역사적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나이에 지금 탄핵 사태를 맞은 몇 년 전에 제가 선택할 수 없죠. 그러나 역사가 제기한 과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뚫고 갈 거냐. 조국, 우리가 원해서 조국 법무장관 이렇게 국가적 혼란을 빚고 있는 것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네, 그런 피력을 비록 사회주의자고 막시스트지만 텍스트들이 훌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부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산주의에 이르기 전은 역사가 전사다. 이게 바로 혁명적 낭만주의, 유토피아 사상 이런 것으로 귀결되는 위험한 사상의 뿌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무리하자면 그 칸트, 헤겔 등 서양 철학의 거봉들이 인식론, 존재론 등에서 인간의 주체적인 면, 인간의 어떤 그 깊은 본원적인 부분을 다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도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더 반성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황장엽 씨도 칸트 헤겔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체 사상이 과연 칸트 헤겔을 풍성하게 했느냐? 저는 너무나 협소하게 바꿔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풍부했던 칸트의 인식론적 측면, 헤겔의 존재론적 측면, 주체 사상이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정말 뼈도 안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다 마르고 앙상하게 되어버렸고 오직 남은 것은 인간이 운명의 주인이라는 등 결국 권력적 측면만 남아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결국 수령이 인민을 지배하는 그런 철학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적 측면만 남은 그 앙상한 철학으로 독일 철학의 그 풍부함을 어떻게 계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청년기 때 읽었는데. 그러나 북한의 지역적 제약이, 그 정치 체제의 제약이 그래도 황장엽 씨에게는 너무나 큰 제약이고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한계 속에서나마 노력했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소위 주체사상파, 보수표방 특히 주체사상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크게 반성하시고 정치권, 제도권에서 다 물러나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선진 문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황장엽 철학과 김일성 사상의 본질은 같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